한 발자국만 더 오면 차가운 칼날이 햇살 아래서 번뜩였어요.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커피 향이 감도는 평범한 오후는 순식간에 생과 사의 경계로 변해버렸습니다. 25년간 보안 전문가로 일해온 동철의 눈앞에서 아들 성민을 향해 칼끝이 겨뤄졌어요. 김하나.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들의 삶에 스며든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여자친구 유진으로 위장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아빠. 성민의 절규가 카페를 가득 메웠어요. 동철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은 지킬 수 없는 건가 싶었어요. 칼날이 성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번개가 내려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번개가 아니라 골든 리트리버 톱이었어요. 평생 온순하던 반려견이 야생의 본능을 깨우며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하나의 손목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어요. 아!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동철이 움직였어요. 25년간 축적된 전문성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단 2초 만에 김하나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토비, 잘했어.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족을 구해준 영웅을 향해서요. 이것이 모든 시작이었어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음모를 분쇄한 한 마리 개의 놀라운 직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와 한 마리 개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동철은 거실 소파에서 토비의 털을 쓰다듬으며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토비는 언제나처럼 동철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쉬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토비야, 우리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토비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대기업 보안팀장으로 일했던 동철에게는 이 조용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조기 퇴직 후 세상이 너무 빨라 보였지만 토비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뜬 톤이었습니다. 성민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동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자친구예요. 최유진이라고 하는데 아빠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32살인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토요일 저녁 어때? 좋아요.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민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동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토비야, 우리 성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대. 토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치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토요일 저녁 6시. 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성민이 앞서 들어오고 뒤따라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성민 씨 아버지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어요. 동철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서 와요, 유진 씨. 우리 성민이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토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유진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누구에게나 친근했던 토비가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토비가 왜 이래? 성민이 당황하며 토비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토비는 계속 경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유진 씨. 토비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괜찮아요. 걔들이 처음엔 낯을 가리잖아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동철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토비의 반응이 단순히 낯가림 같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정말 완벽했어요. 아버님께서 보안 분야에서 25년간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지? 성민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의 보안 전문가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유진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성민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말했을까? 참, 이거 아버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포장의 홍삼과 비타민을 꺼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그 순간 토비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격렬하게. 토비, 안 돼. 성민이 큰 목소리로 꾸짖자 토비는 주춤했지만 여전히 유진의 가방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토비를 다른 방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동철은 그 미소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성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어때요? 유진이 정말 좋은 사람 맞죠? 그러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성민아. 사실은요, 아빠. 성민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유진이랑. 동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결혼?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 6개월이요. 아빠, 이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를 정말 이해해주고 제 일에도 관심이 많고. 성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신중했던 성민이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성민아, 조금 더 신중하게.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유진은 달라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 제 회사 사정도 잘 이해해줘요. 그 말에 동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5년간 보안 일을 해온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민이 얼른 대답했지만 동철은 유진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토비는 여전히 멀리서 유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성민이 떠난 후 동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토비가 다가와 동철의 손을 핥았습니다. 토비야, 너도 느꼈지? 뭔가 이상하다는 걸. 토비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쌓인 전문가의 직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이상함을 잊을 수 없었어요. 토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져서 현관 쪽을 자주 바라보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토비야, 너도 느꼈구나.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때 다시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유진이 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이번엔 요리를 해드리겠다고 하네요. 동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좋다. 토요일 오후 유진이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밝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밝게 인사하는 유진을 보며 동철은 자신이 너무 예민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토비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와랄랄. 토비가 유진의 가방을 향해 계속 지저댔습니다. 평소 얌전했던 토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토비가 왜 또? 성민이 당황하며 토비를 잡으려 했지만 토비는 피해가며 계속 짖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동철은 토비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25년간 보안 업무를 하면서 동물의 행동 패턴을 많이 봐왔거든요. 토비는 단순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정한 냄새나 신호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혹시 토비가 전자기기 냄새에 민감한 건 아닐까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자기기요? 유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동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폭발물 탐지견과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개들이 전자기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동철은 그 미소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은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버님, 집이 정말 좋네요. 보안도 잘 되어 있고, 그냥 평범한 집인데 뭐. 창문이 많아서 밝고 좋아요. 이 창으로는 뭐가 보여요? 유진이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어요. 동철은 순간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왜 집의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려 할까요? 그냥 앞마당이 보이죠. 동철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유진의 다른 행동들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서재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철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요리 솜씨가 좋네요. 감사해요. 성민 씨가 아버님 입맛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가능했어요. 동철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성민이가 내 입맛을 자세히 말했다고요? 네, 매운 걸 못 드시고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그 순간 동철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식성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아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일도 많지 않았고요. 성민아, 언제 내 식성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말했지? 그냥 평소에 하신 말씀들 종합해서. 성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동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성민보다 동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유진이 다시 선물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건강식품 드셨어요? 아, 네. 고마워요. 동철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토비가 계속 그 근처를 맴돌며 이상하게 행동해서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몸에 좋으니까 꼭 드세요. 특히 이 홍삼은 정말 좋은 거예요. 유진이 강조하며 말했어요.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동철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토비가 또다시 가방 근처에서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토비 좀 조용히 시켜줘요. 성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토비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아빠, 설마 걔 때문에 유진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순간 부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성민이 떠난 후 동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토비가 다가와서 동철의 손을 핥았어요. 토비야, 우리 둘 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 맞지? 동철은 유진이 가져온 건강식품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적인 홍삼 포장이었어요. 하지만 토비는 그것만 보고도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있는 거지? 동철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보았습니다. 홍삼 상자 안쪽 완충제 사이에 뭔가 작은 것이 숨어 있었어요. 동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소형 GPS 추적기였어요. 이걸 왜? 25년간 보안 분야에서 일했던 동철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치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진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자신을 감시하려는 건가요? 토비가 동철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어요. 토비야, 내가 맞았어.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어. 그날 밤 동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남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성민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됐어요. 동철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옛 동료였습니다. 동철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야. 이동철. 동철이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박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동철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부탁이 있어.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동철이 유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어요. 이름, 나이, 성민과의 관계까지. 형, 혹시 뭔가 수상한 일이 있어? 그런 것 같아. 빨리 확인해주면 고맙겠어. 그날 오후 박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당장 만나자.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동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후 박철수가 동철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형, 앉아. 왜? 뭔가 알아낸 거야? 최유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동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본명은 김하나야. 그리고 형? 박철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여자 산업 스파이예요. 순간 동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산업 스파이라고? 네. 최근 3년 동안 여러 대기업에서 기밀을 빼돌린 전과가 있어요. 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죠. 박철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더 심각한 건 형의 예전 직장 동료들이 최근 연달아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동철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 부장, 이 과장, 정 팀장 모두 지난 6개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6개월. 그때가 바로 유진이 성민에게 접근한 시기였어요. 이 여자가 형의 인맥을 노렸던 거예요. 형이 25년 동안 쌓아온 보안업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큰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거죠. 동철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성민 씨는 그냥 미끼였어요. 김하나가 성민 씨 회사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완벽하게 접근한 거죠.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민이 퇴근한 것 같았어요. 아빠, 집에 계세요? 성민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박철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박삼촌? 성민아, 앉아. 할 말이 있어.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동철은 박철수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성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김하나의 진짜 신분, 과거 범죄 기록, 그리고 성민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까지. 성민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성민아, 유진이 아니야. 김하나야. 그리고 너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노린 거야. 성민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유진이는 절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 아니었어, 성민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그때 토비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와랄랄. 토비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누가 와? 동철이 현관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토비가 왜? 그때 토비가 거실로 뛰어와서 성민의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토비, 안 돼. 하지만 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면서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이게 뭐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초소형 녹화 장치네요. 성민 씨, 언제부터 가방에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몰라요. 처음 봐요. 성민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유진이가 넣은 건가요? 박철수가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고급 장비예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거죠. 동철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성민이 전화를 받으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받아야 할까요? 받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 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성민 오빠, 지금 어디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버님도 계시죠?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없었어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민 오빠, 왜 대답이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성민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유진 씨. 아버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요? 김하나 씨, 이제 그만해요.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역시 보안 전문가답네요. 언제 알아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우리 토비가 경고했거든요. 그게 때문이었군요. 전자기기 냄새에 민감한 건 몰랐네요. 김하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내일 만나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성민을 바라봤어요. 성민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괜찮아, 성민아.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토비가 성민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듯 머리를 비볐어요. 토비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철은 박철수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형, 김하나를 완전히 붙잡으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박철수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만날 장소는 어디로 정했어? 동네 카페를 제안했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동철의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김하나가 순순히 나타날 리 없었거든요. 토비도 데려가야겠어. 걔를요? 토비가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김하나가 또 다른 장비를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카페 근처. 동철은 토비와 함께 미리 도착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철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김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 선글라스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토비가 즉시 반응했어요. 으르렁. 토비, 조용히 해. 동철이 토비를 진정시키며 김하나를 마주봤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김하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에 따뜻한 유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연기 그만두시는군요.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저예요. 카페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토비는 동철 발밑에서 계속 김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뭘 원하는 거죠? 동철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아버님의 예전 동료들 연락처와 보안 코드만 주시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성민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김하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성민 씨 회사에서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누가 했는지는 뻔하죠. 동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때 토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하나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킁킁킁. 토비가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토비가 뭘 찾은 것 같은데요. 동철이 말했습니다. 김하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냥 걔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비는 전자기기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토비가 계속 가방 주변을 맴돌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김하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김하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하나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김하나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3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 다 망가졌어요. 동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5년간의 보안 경험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일단 칼부터 내려놓으세요. 이야기해봐요. 이야기? 이미 늦었어요. 그때 성민이 갑자기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성민아, 위험해. 물러서. 하지만 성민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김하나가 칼을 성민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바로 그 순간 토비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김하나의 손목을 물어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김하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동철이 즉시 김하나를 제압했습니다. 25년간 쌓인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토비, 잘했어. 성민이 토비를 껴안았습니다. 박철수가 동료들과 함께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형, 괜찮아요? 네, 토비가 구해줬어요. 김하나는 이미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김하나 씨, 당신은 체포됐어요. 박철수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가방도 압수할게요. 가방 안에서 각종 해킹 장비들과 도청 기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감시했군요. 동철이 장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김하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김하나를 데려간 후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성민아. 누구든 속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아빠를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가족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동철이 성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토비가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토비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고마워. 토비는 마치 알아듣는 듯 더욱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박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김하나 일당 전체를 검거했어요. 다른 공범들도? 네, 총 5명이었어요. 모두 산업 스파이 조직이었죠. 동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피해를 본 기업들은 어떻게 돼?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형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든 도와줄게. 동철은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에 기뻤어요.
아, 그리고 형. 토비가 영웅이 됐어요. 지역 뉴스에 나온대요. 토비가 전자기기 탐지견으로 범죄자를 잡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동철은 토비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토비가 유명해지겠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하나 사건은 지역 뉴스는 물론 전국 뉴스에도 보도됐어요. 산업 스파이 조직이 완전히 검거된 것은 보안업계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동철은 거실에서 토비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경찰견도 아닌 일반 반려견이 전자기기를 탐지해 범죄자를 잡은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토비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토비는 꼬리를 흔들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비야, 너 완전히 유명해졌네. 토비는 마치 알아듣는 듯 더욱 꼬리를 흔들었어요. 문이 열리며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성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빠, 회사에서 토비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네. 특히 보안팀에서는 토비를 마스코트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이 웃으며 토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박삼촌이 제안하신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철수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이야기였어요. 아직 고민 중이야. 나이가 있는데. 아빠, 이번 일로 증명됐잖아요. 아빠의 경험과 전문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가 회사에서도 아빠를 보안 교육 강사로 모시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동철은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동철님, 토비도 함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보안 사기 예방 교육을 하러 왔어요. 동철은 김하나 사건 이후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특히 토비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토비를 보자 모두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보안 업무를 했던 이동철입니다. 동철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토비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마세요. 교육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오늘 교육 듣고 나니까 사기인 걸 알겠어요. 동철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토비도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인사했어요. 토비도 정말 똑똑하네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철은 박철수와 만났습니다. 형, 컨설팅 사업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동철의 대답에 박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형 같은 전문가가 있으면 든든할 거예요. 하지만 토비도 팀에 합류해야 해. 물론이죠. 토비는 우리의 특별 요원이에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토비는 꼬리를 흔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교육은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보람 있었어.
성민이 젓가락을 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전문성의 가치요. 그리고 가족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성민아, 너도 많이 성장했구나. 토비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직감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요. 토비가 성민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날 밤, 동철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성민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엔 더 신중하게 며느리를 고를게. 토비랑 함께 말이야. 토비가 다가와서 동철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토비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몇 일 후, 성민이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보안 교육 프로그램 승인됐어요. 정말? 네. 아빠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해주시게 됐어요. 동철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그리고 박삼촌과의 컨설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아빠. 토비도 마치 축하하는 듯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한 달 뒤, 동철의 새로운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철 앤드 박철수 보안 컨설팅. 간판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사무실 한쪽에는 토비를 위한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토비, 우리도 이제 정식 직장인이야. 토비는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성민이 축하 화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 고마워, 성민아. 동철은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식구는 집 앞마당에서 바베큐를 했어요. 아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에겐 토비가 있잖아. 동철이 토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 해가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까? 네, 하지만 그때도 토비의 허락을 받아야겠어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토비가 왈왈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